뉴스앤뮤직 금요일 1부는 경기 북부 지역의 주간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경기 북부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의 귀에 쏙쏙 담아드릴게요. 경기 북부 지금 여기는 오늘도 동두천시청 박미현 미디어 팀장과 전화 연결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미연입니다. 네, 여기 경기 남부에는 눈이 정말 많이 와서 상황이 심각했는데요. 북부 지역은 좀 어떤가요? 네, 다행히 북부 지역은 남부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경기 남부 쪽 보도 영상을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눈이 20cm 정도나 쌓였다고 하던데요. 경기 북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남양주시나 고양시에서 나무가 쓰러졌다 이런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됐고요. 의정부에서도 전선이 늘어졌다 정도, 일산에서는 담장 붕괴 위험 신고 이런 신고가 119에 사고가 접수가 됐는데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동두천시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으로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 눈이 훨씬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올해는 좀 상황이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북부는 큰 사고 없이 눈이 지나가서 다행이고요. 남부는 피해 복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사고도 잘 수습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북부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소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즘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포천시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앞서 지난 18일에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이 경기도 시군의회 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핵심은 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료가 제정고속도로,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이 구리포천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도까지 연결되는 50.6km 고속도로인데요. 지난 2017년 6월 말에 개통이 돼서 국토부가 관리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 도로의 통행료가 특히 더 비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민자 사업으로 건설됐거든요. 민자도로 특성상 통행료가 일반 도로공사보다 더 비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에서 구리 구간은 같은 민자도로 중에서 더 비싸다는 지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 이 고속도로는 북부 지역의 주요 교통망이잖아요. 통행료가 이렇게 높으면 사실 주민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확히 그 금액이 통행료가 얼마인가요? 네, 최장 구간인 남구리 IC에서 신북 IC 구간이 44.6km인데 승용차 기준 3,600원입니다. 일반 도로공사 통행료 대비 1.15배 수준으로 높다는 분석인데요. 포천시의회 임 의장은 경기 북부 주민들이 접경지역 규제로 발전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높은 통행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통행료 문제가 단순하게 비싸다 이런 주장을 넘어서요. 주민들의 경제적 불평등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경제적 불평등, 요거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실제로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통행료만 왕복 이제 7천 원 정도 되니까요. 네. 한 달에 한 20일 기준으로 봐서 계산을 하면 통행료가 한 14만 원 정도 돼요.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죠. 네. 이런 문제가 이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 불만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세종에서 포천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 중에서 구리 포천 구간이 가장 먼저 개통됐잖아요. 네. 2017년에. 네. 근데 세종에서 포천 고속도로 이 전 구간이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면 다른 구간도 여기처럼 좀 통행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안성 구리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 예정이고요. 세종에서 안성 구간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전 구간이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통행료 논란은 다른 구간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료가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면 다른 구간들에서도 이거를 문제를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경기도 차원에서요, 11월 중순에 국토교통부에 구리포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수도권 규제, 접경지역 규제, 이렇게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북부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네. 포함됐는데요.
특히 경기도의회 오석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1인 시위를 또 벌였어요. 왜 경기 북부에 음. 건설된 고속도로는 다 이렇게 민자도로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북부 도민의 주머니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북부에만 왜 이렇게 민자도로가 많은지 북부 주민들 많이 불만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 운영사와 계약할 때 그 계약 구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는 없을까요? 네,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민자고속도로의 계약 구조를 좀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금 상한제를 도입한다거나 통행량에 따라서 요금을 조정하는 체계를 좀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운영사가 예상보다 적은 수익을 올릴 경우에는 정부가 일부를 보존해주는 방식,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간 기업도 수익을 좀 보장받으면서 주민들이 합리적인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구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요, 주민과 시민단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해서 직접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또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시민단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해서 직접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 이것도 참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조금 더 뒤따라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을 하면 정부와 민간 운영사가 협력해서 요금을 좀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또 주민과 또 시민단체가 청원이나 서명운동이나 이런 또 캠페인을 통해서 관심을 높이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민자고속도로의 계약 체계를 유연하게 설계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정부, 운영사, 주민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앞으로 협의가 좀 잘 돼서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장훈과 조피디가 함께합니다. 고속도로 로망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함께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농촌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양평군이 지난해 국내 최대 밀 생산지, 밀 거점 단지로 거듭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양평 밀을 구매하는 업체에게 수입 밀과의 차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수입 밀이 저렴하니까요. 어.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 나름 참신한 전략인 것 같죠. 그러네요. 양평군이 뭔가 굉장한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밀 자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1% 남짓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네네. 거를 양평군이 이제 확 끌어올려 보겠다. 이런 각오까지 담긴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이려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양평군이 대규모 친환경 밀단지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목표는 2026년까지 300헥타르 규모, 연간 1000톤의 밀 생산입니다. 아주 멋지죠. 이 네. 단순히 밀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요. 재분소를 직접 설치해서 밀 가공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양평군의 친환경 밀단지 연간 1,000톤 생산이면은 진짜 엄청난 계획인데요. 뭐 이것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뭐 이거 연계해서 다른 사업도 또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있을까요? 네, 밀 경관단지도 조성하고 있답니다.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요. 농업하고 관광을 결합해서 사람들이 밀밭을 즐길 수 있도록 밀밭 단지를 조성해서 올해 6월 2회째 밀밭 축제도 열었어요. 요즘 이렇게 농업하고 관광을 결합한 이런 거를 6차 산업화라고 하는데요. 밀밭에서 사진 찍고 밀로 만든 빵도 먹고 또 밀 맥주를 어. 즐기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지역 경제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요. 그야말로 농업과 관광의 융합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양평의 밀 이야기를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연천의 귀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연천에서 귀리를 키우고 있나요? 귀리가 그러니까 오트밀인 거잖아요.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거.
근데 연천에서 귀리를 재배하고 있는지는 또 몰랐네요. 그만큼 연천의 귀리가 브랜드화가 되지 않았다는 아. 이야기인데요. 특히 대양 귀리라는 품종이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아. 알려져서 또 한때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치매 예방 효과도 있고 하면은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을까요? 네, 수입산 귀리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농가에서는 수확한 귀리를 가공하려면 충북 진천까지 가야 된대요. 또 인증을 받으려면 전남 진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귀리 키우랴, 아. 가공하랴,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해야 되니까 농부들이 열혈농부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시간도 안 그래도 없으실 텐데 참 고생이 많으시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연천 농부들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분소 같은 가공시설하고요. 인증기관을 지역 내에 확보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판로 개척도 필요하고요. 농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 특산물로 자리 잡고 가공하고 관광까지 아우르는 모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부들도 기운이 날 것 같고요. 연천군에서는 귀리 재배를 양평군보다 일찍 시작했거든요. 근데 귀리 축제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축제를 열 만큼의 음. 규모가 안 돼서일 것 같은데 연천군은 특히 이 대양귀리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면서 대양귀리 산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팔을 걷어붙였는데 이 확대 계획도 잠잠한 상황이라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부디 양평과 연천이 좀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요 우리 농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은 이 귀리가 정말 인기가 많아질 텐데요. 이런 부분 좀 홍보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연천의 대양귀리가 더 주목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귀리도 잘 되고 일단 밀도 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빵 먹을 때마다 사실 수입 밀가루, 방부제, 살충제 이런 것들 걱정이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밀이 많이 생산이 되면 안심하고 우리 밀로 만든 제품, 빵이나 과자 이런 것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농업에도 참 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다.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되네요. 네, 저도 그래요. 농업의 잠재력을 더 많이 찾아내고 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농가 수익 극대화 그리고 또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좀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두천시청 박미연 미디어 팀장과 함께한 경기 북부 지금 여기는 이었습니다.